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천나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0월 8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네. 이거 좀 눈여겨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 9,284억 가운데서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 1,429억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보수신문의 제목,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제목입니다. 교육감들도 복지 파산 선언. 조선일보는 1면과 3면, 2면에 걸쳤습니다. 무상복지에 멍드는 교실, 이 기획명이 이러하고요. 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늘리느라 저소득층 학생 예산 줄어. 이게 1면이고요.
저소득층 학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부자신문, 특권층 대변 신문인 조선일보가 말이죠. 자, 3면을 보겠습니다. 시도교육청 빚내서 무상잔치하다가 14조 빚더미. 교육감들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하지 않겠다. 겨울방학 다가오는데 저소득층 학생들 점심도 굶을 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게 비단 무상복지 때문만이겠습니까? 근데 세금 더 걷어서 복지 확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싫으니까 무상복지 없애라는 거 아닙니까? 이 부자신분들 얘기는. 예. 우리 세금 내기 싫으니까. 예. 무상복지 같은 거 하지 말라. 돈 들어가는 무상복지 하지 말라. 예. 뭐 무상복지 지금 이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려면은 증세가 불가피한데 증세 누구한테 결국 세금 더 걷겠습니까? 부자들한테 내라는 건데 우린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무상복지를 없애라. 이런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경향신문 6면을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6면이 제 생각을 뒷받침할 것 같은데요. 무상급식 돌봄교실 다 없애도 예. 야당이 추진했던 이런 무상복지 다 없애도 어린이집 보육 예산은 감당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6면에 있는데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한 공약 누가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겁니다. 자, 벼랑 끝에 서 있는 지방교육 재정 문제 중심에는 만 3살부터 5살 아동의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이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공통교육 보육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이 누리과정이 자리 잡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지만 출발은 그 이전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하위 70%에게만 하던 교육비, 보육비 지원을 2012년에는 만 5살, 2013년부터는 만 3살에서 4살까지 모든 소득계층으로 넓히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문제는 수요 예측이나 재원 조달 방법 없이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으로 급히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대선 공약을 주도했지요. 따라서 이 대통령의 그 총선 대선 공약을 지금 사실상 각 시도교육청이 뒷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내년도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정부 예산은 0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 이게 바로 정부의 지금 재정 계획인 거죠. 서울시 교육청의 2015년 누리과정 예산 추계액은 6,172억인데 무상급식과 교과서 지원, 초등돌봄교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저소득층 지원 뭐 이런 복지사업 예산을 다 어린이집 보육 예산으로 돌려도 감당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 예산이 다 합쳐서 5,869억이거든요. 예. 6천억도 안 됩니다. 자, 이거 다 털어도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거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누리과정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으면은 초중등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런 걸 알면서도 교육청에 미루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책임 전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총대선 앞두고 했었고, 예. 그럼 지키는 거는 본인이 국가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예. 시도 교육감보로 이거 하라. 예. 그러니까 시도 교육감들은 돈 없으니까 못 하겠다. 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본질은 지금 보수 신문들은 외면하고요. 이게 다 무상복지 때문이다. 라면서 문제의 그 본질이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습니다. 예. 취재를 잘 못해서 그럴까요? 취재를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예. 모든 게 그렇게 보이거나 모든 게 다 저기 증세 걱정으로 아니면 그렇게 보이거나. 써야만 된다거나. 예. 예. 세계일보 구면 기사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나온 기사입니다. 10월 예. 3일자인데요. 내년도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정부 예산 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중앙정부 예산이 0원이란 겁니다. 그래서 정부를 대신해서 그 비용을 떠안게 된 시도교육감들 진작부터 국가사업은 국가가 책임지라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이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사업의 영역과 지방 이양 원칙을 담은 구속력 있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 이런 내용의 포지션 페이퍼를 내놨습니다.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는데
뭐 중앙정부가 약속한 거는 중앙정부가 감당하라. 만약에 지방정부에다가 떠넘기려면은 몇 가지 원칙과 또 이런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해야지. 이건 뭐 대통령이 다 공약해놓고 뒷감당은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 시도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하라.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예산 지원을 하던가. 글쎄 말입니다. 예,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을 시도교육감한테 넘겨주던가. 글쎄 말입니다. 예. 4대강 사업에는 또 이렇게 30조 갖다 쳐받고 말이죠. 그게 쓸 돈이 있으면서 엉뚱한 데다 갖다 쳐받고 이런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투자할 것들에 대해서는 아깝다, 돈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이 무능하다 못해 악독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녀 교육에 경험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교육 관련한 소식도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인데요. 10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바뀌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교과서 실험본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문제됐던 표현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이거는 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정교과서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베껴도 교학사 걸 베낍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일본은 쌀을 수출하는 항구, 교통의 중심지, 그 중심으로 도시를 개발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이 도시계획을 잘했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리고 의병의 활약에 놀란 일본은 군대를 늘려서 전국의 의병들을 소탕하고자 했다. 소탕. 의병을 소탕했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 쓰는 겁니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같네요. 예.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라. 그리고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군인들이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 이후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국민들이 잘 사는 것을 나라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발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를 실시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했습니다. 이전 교과서에는 어떻게 적혀 있었느냐. 4.19 혁명 이후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이 정부는 채 1년도 안 돼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해 무너졌다.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1963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정희는 18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가난한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힘썼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예. 두 부분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예. 어떤 것을 이 미래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지 답은 나오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한국일보 단독 보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의 사이버 검열 문제 있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이다. 한미일 군사정보 MOU 추진 문제 있다. 이런 의견을 낸 국회 입법조사처. 이번에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현재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간선제나 임명제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 교육자치 통합안. 이게 바로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교육자치 통합안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다수 의견이었다는 겁니다. 교육의 자주성에 근거한 교육자치의 정신과 방법 그리고 틀로 활용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방식은 지방교육자치를 이루는 근간이라면서 정당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시도지사가 만약에 교육감을 임명하면 이것은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라면서 임명제에 반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교육감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전에 예. 당적을 갖고 있지 않든 하여간 교육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당적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 이후로도. 만약에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시도지사는 다 당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시도지사가 야, 교학사 교과서 그거 채택해. 이러면서 일선 학교에다 압박을 가한다. 이거 그 압박이 이겨낼 그런 학교는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교육 자치의 어떤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단독 보도였습니다. 예. 인사와 관련한 뉴스 오늘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사면을 보면은 박지만과 가까운 사람들 잇따라 옷 벗는 까닭은
뭐 이런 제목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이재수 기무사령관 교체에 대해서 본인이 최근 국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적시에 보고를 하지 못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왔고 부임 1년이 돼서 교체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수 기무사령관 잘 아시는 대로 박지만 씨와 가깝습니다. 육사 37기 동기고요. 최근까지도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온 인물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그동안 청와대는 사정안보라인 인사에서 박지만 씨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파악되는 사람들을 공교롭게도 배제해왔다. 이번 기무사령관 교체도 그런 기조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예. 지난 4월에 사표를 제출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박지만 씨와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 조 비서관이 인생의 다른 길을 걷기 위해서 사표를 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잇따라 단행된 국정원 인사에서도 박지만 씨와 직간접적으로 가까운 일부 고위 간부들이 좌천되거나 옷을 벗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는 정권의 일부 핵심 비선 인사들이 예. 친인척 관리를 명분으로 자신들에 대한 잠재적인 반대 세력을 밀어내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이걸 또 상계의 신문이 쓰면 걸리겠죠? 예, 조선일보가 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받아 실으면은 내신이든 외신이든 아마 못 견딜 겁니다. 예. 인생의 다른 길을 걷겠다고 했던 청와대 전 공직비서관. 네. 아직 무직 상태다. 네. 이 뭐 인생의 다른 길이 무직 상태일 리는 없는데요. 예. 예. 이 부분이 좀 눈길이 갑니다. 자, 정권의 일부 핵심 비선 인사들이 친인척 관리를 명분으로 자신들에 대한 잠재적인 반대 세력을 밀어내려는 분위기가 있다. 대략 누군지 좀 감이 잡히지 않으십니까? 예. 예.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가 쓴 기사의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보니까 국정원 핵심 이현수 기조실장 예. 사표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현수 기조실장이 박지만 씨와 가까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간 최근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기조실장은 국정원 1차장, 2차장, 3차장과 함께 국정원 내의 핵심 직위입니다. 남재준 전 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이현수 실장이 물러나면서 이 실장과 함께 임명된 한기범 1차장, 김규석 3차장의 거취도 주목됩니다. 이현수 실장이 이제 그만두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나이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 하지만 이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김주성 기조실장은 만 61세의 실장에 임명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만둔다는 이현수 실장은 만 60세입니다. 예. 이게 정무직처럼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경질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한쪽에서는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관장하는 요직이기 때문에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주로 맡아서 청와대와 국정원을 잇는 핫라인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핫라인. 자기 사람 쓰고 싶다는 청와대의 뜻이 이렇게 반영된 사퇴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자기는 누굽니까? 이현수 기조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기조실장 아닌가요? 예, 보다 더 자기에게 가까운 그런 사람 아닐까요? 자기 사람이란 표현은 제가 쓴 겁니다. 예, 역시 의문을 단 정도입니다. 예, 의문 달았는데 이거 갖고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말하진 않겠죠. 예. 예, 지난 대선 개입의 또 다른 한 축이었죠. 국군 사이버 사령부 수상한 인사가 있었다고요? 경향신문 5면입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신청사 입주를 위해 신설한 사업단 단장에 군사정보 특기를 가진 간부를 선임했습니다. 엉뚱한 인사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텐데요. 이 간부는 지난 대선 당시에 사이버사 요원들에게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심리전단 단장의 범죄를 증언했다가 군에서 눈밖에 난 인물이란 점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갖다 쓸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커졌습니다. 자, 김 전 과장, 이 사람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한 언론과의 익명 인터뷰에서 이모 전 심리전단 단장이 강압적으로 정치글을 달도록 지시했다라고 폭로했는데요. 예. 이 전 단장은 이 김 전 과장을 군형법상 상관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요. 두 사람 모두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설이 파다했습니다. 자, 그런 김 과장을 복귀시켰다. 혹시 더 많은 비밀을 너 알고 있지 않니? 더는 얘기하지 마라. 이런 입막음 차원에서의 위인설관,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위인설관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예. 군인과 관련된 얘기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예. 군인 공제해, 이게 퇴직 군인들의 낙하산 부대다, 이런 얘기가 군민일보에 실렸습니다. 예, 이면에 실렸는데요. 장성급은 물론이고 영관급 장교와 국방부 군무원들이 퇴직한 다음 상당수 공제회 요직에 취업했고 일부는 공제회 산하기관으로까지 재취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 군인 공제회 최근 4년 동안 6천억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자산 운용 실패, 회원 탈퇴 도미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전문성이 결여된 군 출신 인사를 주요 보직에 영입한 것은 자산 운용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예. 경향신문 일면에도 인사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민선 6기 출범 100일을 맞은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인사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데 말이죠. 고려대 출신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한 이후 대구시 고위직과 산하기관에 동문들이 줄줄이 기용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은 대학 1년 후배, 그리고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은 선배, 그리고 대구교통연수원장도 후배. 아주 고대판이라는 겁니다. 광주시가 기가 막힌데 말이죠. 광주 도시철도공사 사장 임명된 정선수 씨, 윤장현 시장과 같은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로 임명된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도 고등학교 후배. 서영진 광주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힙니다. 공적 자리에서 내가 시장과 30년 친구다,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는군요. 부산시 같은 경우 경남고 인력들이 또 서강대 후배가 서병수 시장 주변을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방에도 인사 시스템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제력이 없고 단체장의 의중이 관철되기 쉬운 것이 인사 잡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가들을 추천위원회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고 인사청문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를 오늘 경향신문이 담았습니다. 예. 김문수 현재는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입니다. 예. 경기도 도지사 시절의 일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소방 헬기를 행사 참석용 이동 수단으로 이용했다가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었습니다. 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방재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김문수 전 지사의 소방 헬기 이용일과 경기도 내 산불 발생일이 4차례나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불났는데 자기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헬기를 갖다 쓸 정신이 있는 건지 참 의문입니다. 예, 김문수 전 지사가 소방관들하고는 안 친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나 김문수인데, 경기도지사인데, 그랬던 김문수 지사 아니겠습니까? 자, 몇 가지 기사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가 1+3 유학 프로그램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서울 교대를 놔두고 이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했던 유학업체만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 당시 서울교대 총장이 누굽니까? 송광용 청와대 전 수석 아닙니까? 예. 사실 이 사안 때문에 물러났다고는 하는데 교육부, 정부가 이걸 봐줄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송광용 수석이 과연 이런 유학 프로그램 때문에 청와대 수석직을 그만뒀겠는가? 이런 의문이 다시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딴 이유가 있어서 그만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올 만도 하다는 거지요. 오늘 한국일보 일면을 보면 말이죠. 펀드나 보험 가입할 때 요구되는 금융서명, 이래도 되나? 이런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받아쓰기 하듯 수십 번
금융 서명하잖아요. 예. 예. 뭐 내용을 보고 서명하는 분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무차별적인 금융 서명이요. 나중에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부메랑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오늘 한국일보에 실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경향신문 신면에 실린 내용인데 국정원이 통신 제한 조치 감청을 통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실상 실시간으로 한 달에 걸쳐서 감청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얼마 전 저희와 인터뷰했던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밝힌 건데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에 대한 통신 제한 조치 집행 조서를 이렇게 작성했던 모양이죠. 국정원이요. 예. 국정원은 이 조서에서 그 대상자 집에 설치된 일반 유선 전화와 인터넷 회선을 감청했고 카카오톡 아이디 2개에 대해서도 감청을 실시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검찰에 이어서 이미 국정원도 카톡을 들여다봤다. 실시간으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카카오톡은 뭐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을 더 믿어야 할지 그건 여러분의 판단의 몫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장관 인사말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국회 해산 발언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겸손해야 될 장관이 국회를 두고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는 둥, 내각제라면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는 둥, 매우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도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비판한 바 있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저희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구 공개적으로 그 발언에 대해서 최소한 진위가 왜곡됐다거나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전달됐다거나 하는 상투적인 변명이나 해명조차 없이 이 자리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말에서 힌트를 얻었을까? 정종섭 장관 와전됐다고 말하는데 국회 해산 발언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제가 말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마 기자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됩니다만은 지금 우리 국회가 법안을 지금 처리를 못하고 이런 교착 상태가 장기간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헌법적으로 해석할 방법이,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아마도 제가 헌법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장기간 교착되고 이런 경우는
의원 내각제 국가라면은 그것은 국회 해산의 방법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시 신임을 물어서 선거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한 것이고, 네, 그러나 아마 기자가 제가 헌법학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래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무마됐다고 봤던 것일까? 그런데 야당 강창일 의원 끼어들고 저기 혹시 정정보도 요청한 적 있어요, 언론에? 안 있죠? 정정보도? 예. 정정보도는 저는 뭐 다소 유감이지만 언론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청은 안 했습니다. 해야죠. 왜 안 했어요? 아니, 저희 진위관이었는데 그렇게 잘못 보도됐으니까 정정보도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거예요. 여기 아마 저기 우리 이양구 저기 원내대표도 계신데 이건 국회 자체 모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니까 정정보도 요청해야죠. 또 다른 야당 의원 주승용 의원은 사과답지 않은 사과라며 일침. 행부 장관으로서의 발언이란 말입니다. 이건 국민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국회 무시는 차지하고라도 파장이 상당히 컸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발언이 있고 나서 첫 아마 지금 상임위 여면서 국정감사 자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그래도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 말이 그렇게 신중치 못하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 정도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받아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자 세월호를 조류 인플루엔자에 비유해 무리를 빚은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사과하고 끝내라며 한마디. 그 진위가 오해가 됐을 수도 있고 기자가 잘못 썼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보도화가 됐잖아, 그죠? 자, 국정감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장관께서 사과를 하고 시작을 하죠. 네,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진위가 왜곡되고 또 그로 인해서 국회와 우리 국회의원님들 권위에 손상이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진위가 왜곡됐다거나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전달됐다거나 하는 상투적인 변명이나 해명 이었네요. 그리고 떠밀리다시피 한 거고요. 그렇다면 진정성이라는 게 있는 건지. 이 음성은 팩트TV 촬영본에서 따왔습니다.